토미는 도시 외곽의 오래된 동굴들을 탐험하다가 미지의 지하 감옥에 gat혔어요. 3개의 출구가 있었지만 그중 하나만 안전했습니다. 첫 번째 문 뒤에서는 불이 훨훨 타고 있었어요. 두 번째 문 뒤에는 어떤 물질이라도 몇 초 안에 녹일 수 있는 산성비가 내렸습니다. 세 번째 문 뒤에는 2년 동안 굶은 커다란 불곰이 있었어요. 토미는 어느 문을 선택해야 할까요? 토미는 세 번째 출구를 선택해야 해요. 어떤 동물도 먹지 않고 2년 동안 살 수 없거든요. 특히 곰은요. 폭풍우가 치던 어느 날 몇 시간 동안 계속해서 비가 내렸습니다. 터널에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노란 차가 빨간 차와 충돌했습니다. 노란 차의 운전자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고는 전적으로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지만 경찰은 그 남자가 거짓말하는 것을 알아채곤 모든 것이 그의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왜죠? 터널에서 사고가 났어요. 터널 안에서는 비가 올 리가 없겠죠? 친구들과 하루를 보내고 있던 맥애덤스 부인은 옷을 갈아입기 위해 한낮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외출금지였던 딸 에블린이 집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인은 화가 나서 에블린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어디 있냐고 물었어요. 에블린은 학교에 있다고 문자를 보내왔어요. 그리고 심지어 교실 사진도 같이 보냈습니다. 하지만 부인은 딸을 믿지 않았고 딸에게 즉시 집으로 돌아오라고 말했습니다. 에블린이 학교에 없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휴대폰을 자세히 보세요. 일요일이에요. 일요일에는 학교에 안 가니까요. 레드는 클럽에서 일합니다. 레드는 사람들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의심이 가는 사람이나 21세 이하의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3장의 신분증을 보고 누가 클럽에 들어오지 말아야 하는지 알아내세요. 첫 번째 사람은 벌써 21살이고 신분증에는 수상한 점이 없습니다. 두 번째 사람도 괜찮아 보여요. 브리엘은 9월 31일에 태어났다고 쓰여 있어요. 하지만 9월은 30일까지예요. 신분증이 가짜가 틀림없어요. 캐벨 부인은 고급스러운 디자이너 컵을 생산하는 작은 회사의 사장입니다. 근무주가 마침내 끝난 금요일에 부인은 은행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누군가가 모아둔 돈을 모두 훔쳤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캐벨 부인은 분명히 자기 직원 중 하나였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영업 매니저인 슬로는 고객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새로운 고객을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도예가인 에티커스는 항상 하루에 컵을 하나씩 만든다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그 주에 그가 만든 모든 컵을 보여줬습니다. 시에라는 디자이너였고 일을 하고 있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집안에 문제가 있어서 별로 일에 집중하지 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누가 거짓말을 했을까요? 에티커스입니다. 정규주에는 근무일이 5일입니다. 하루에 컵 하나를 만든다고 했지만 컵을 4개만 보여줬어요. 하루는 결근했다는 뜻이죠. 레녹스와 핀은 같은 대학 기숙사에 사는 친구였어요. 어느 날 레녹스는 친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신고했어요. 핀이 하루 종일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했어요. 레녹스의 문자에는 답장도 하지 않았어요. 저녁에 레녹스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고 핀의 방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레녹스는 열쇠구멍으로 안을 들여다보았고 친구가 바닥에 누워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을 불렀어요. 그 후 레녹스는 체포되었습니다. 왜죠? 레녹스는 오른쪽 눈에 붕대를 감고 있습니다. 하지만 열쇠구멍은 오른쪽 눈으로만 안을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가 안을 들여다볼 수 없었다는 뜻이죠.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에스메는 숲을 산책하다가 길을 잃었어요. 벌써 20번은 길을 잃은 것 같아요. 어쨌든 에스메는 마녀의 집을 찾아 안으로 들어가 안녕하세요 라고 말하고 고양이를 쓰다듬으며 마녀에게 집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달라고 부탁했어요. 하지만 마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마법을 배우고 있었는데 실수로 의자를 이상하게 만들었어요. 반가운 소식은 에스메가 풀어야 할 수수께끼가 생겼다는 사실이죠. 마녀는 의자 20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의자는 다리가 2개뿐이었고 나머지 의자의 절반은 다리가 전혀 없었어요.
20개의 의자들은 모두 몇 개의 다리를 가지고 있을까요? 어떤 의자는 평균 의자당 2개의 다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리가 4개일 수도 있고 아예 없을 수도 있어요. 절반은 다리가 전혀 없고 절반은 4개가 있으므로 평균적으로 의자당 다리가 2개씩 있는 셈이 됩니다. 그러므로 정확히 40개의 다리가 있습니다. 터커 씨는 사업가였어요. 그는 사람들을 놀라게 할 만한 흥미로운 취미를 찾고 싶었습니다. 결국은 예술을 선택했어요. 예술에 대해 전혀 아는 게 없는데 말이죠. 그래도 그는 그림을 계속 샀고 심지어 몇몇 유명한 걸작도 사들였습니다. 터커 씨는 자신의 컬렉션을 과시하기 위해 잠재적인 사업 파트너를 초대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어느 날 보석 사업을 하는 젊은 여성 제네바 다비 양을 초대했습니다. 늘 그렇듯이 터커 씨는 자신의 수집품에 대해 자랑했어요. 하지만 다비 씨는 별 감흥이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16세기) 그림이라고 하는 이 그림을 자세히 보세요. 도로 위에 차가 2대 있어요. 하지만 당시에는 차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림이 가짜가 틀림없겠죠? 이비와 카이는 친구들과 자전거 여행을 갈 계획이었어요. 안타깝게도 이비는 몸이 좋지 않아서 친구들과의 여행을 취소했고 카이에게 같이 있어달라고 부탁했어요. 카이는 실망했지만 그러기로 했어요. 이비는 잠이 들었습니다. 이비가 깨어났을 때 몸이 훨씬 나아졌어요. 그녀는 카이에게 둘이서 자전거를 타러 가자고 제안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밖으로 나갔을 때 이비는 자신이 자고 있는 동안 카이가 그녀 없이 친구들과 외출했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보세요. 이비의 자전거는 다 젖었어요. 그녀가 자는 동안 비가 왔나 봐요. 그런데 카이의 자전거가 말랐어요. 자전거를 탔고 이미 닦아냈다는 뜻이죠. 아니면 비가 올 때 그곳에 없었거나요. 2주 전에 은행에 강도가 들었습니다. 하지만 범인은 아직 검거되지 않았죠. 켈럼 형사는 한밤중에 걸려온 전화 한 통 때문에 잠이 깼습니다. 그의 동료는 한 농부가 돈을 발견했다고 보고했어요. 형사는 도착해서 농부를 신문했습니다. 남자는 아내와 말다툼을 하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때 옥수수밭에서 돈이 든 가방을 발견했어요. 켈럼 형사는 농부가 이전에 수상한 것을 본 적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농부는 대답했습니다. 2주 전 잠자리에 들기 전에 창문 밖을 내다봤는데 들판을 걸어가는 한 남자를 봤어요. 보름달이 밝았기 때문에 그의 실루엣을 선명하게 볼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을 더 자세히 볼 수 있을 만큼 밝지는 않았어요. 농부는 체포되었습니다. 왜죠? 농부는 2주 전에 보름달이 떴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건 불가능해요. 보시다시피 지금이 보름달이거든요. 농부는 왜 거짓말을 하는 것이 수상하네요. 애슐리는 계획에 없던 비즈니스 미팅에 서둘러 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남자친구 딘에게 개를 산책시켜달라고 부탁했어요. 딘도 동의했고요. 하지만 그때 딘의 친구가 전화해서 새로운 비디오 게임을 하자고 초대했어요. 그래서 딘은 애슐리의 개를 산책시키는 것을 건너뛰기로 결심하고 친구에게 갔습니다. 딘과 애슐리는 둘 다 집으로 돌아가다가 바로 집 밖에서 만났습니다. 애슐리는 딘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개를 산책시키고 나서 친구들과 비디오 게임을 하러 갔어. 애슐리는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즉시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지금은 겨울이에요. 눈 위에 발자국을 보세요. 애슐리의 발자국과 딘의 발자국이 양쪽에 있습니다. 하지만 개의 발자국은 없네요. 리버스 부인은 누군가 자기 집에 침입했다고 신고했어요. 거실에 보관하고 있던 돈과 보석을 모두 도난당했죠. 켈럼 형사가 범죄를 조사하기 위해 도착했습니다. 방이 어지럽혀 있었어요. 누군가가 거기서 뭔가를 찾고 있었다는 것이 명백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형사는 도난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리버스 부인이 모든 걸 지어낸 거예요. 어떻게 이런 결론을 내렸을까요? 바닥에 놓여있는 이 매우 비싸고 깨지기 쉬운 찻잔 세트를 보세요. 범죄자가 정말로 거기 있었다면 찻잔 세트엔 신경도 안 썼을 거예요. 떨어졌으면 그냥 박살이 났을 거고요. 리버스 부인이 강도극을 꾸몄지만 값비싼 찻잔 세트는 망가뜨리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비비아나와 말콤은 밖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말콤은 지붕을 수리하고 있었고 비비아나는 정원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망치가 지붕에서 떨어져 비비아나의 머리에 맞았습니다. 그녀는 병원으로 실려갔어요. 그리고 경찰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내려고 왔습니다. 말콤이 그들에게 모든 것을 말했을 때 경찰은 그를 사고를 꾸민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왜 경찰은 말콤을 믿지 않았을까요? 비비아나는 집 바로 옆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지붕 아래에 앉아 있었습니다. 망치가 실수로 떨어졌다면 지붕 아래로 미끄러져 여자의 등 뒤로 떨어졌을 거예요. 누군가 고의로 던졌을 때만 머리에 맞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죠. 정말 못됐네요.